이제부터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 측의 여러 위험 요소, 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의 반사 이익만으로는 치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일간지 내용, 조간신문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6개만 우세를 보인다. 오늘 여당 분위기가 발칵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당 사무처 작성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중에 6곳만 우세하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보고 받으신 거예요? 보고받지 않았고요. 보도 경위도 제가 알지 못하고 아마 사무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해명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이 6곳으로 나왔다. 강남 3구, 강남 가불병, 서초 가불, 송파을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자료는요. 예.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무처에서 보통 그냥 앉아가 정성적 분석을 합니다. 양적 분석만 하면 이것보다 나쁩니다. 지금 정량적 분석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참조했을 때 지금 우세를 확신할 수 있는 곳이 4곳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물론 당 관계자들은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만 뽑아서 얘기한 거라고 했지만 서울에 49개 지역구가 있는데 국민의힘 우세는 단 6곳. 그것도 이쪽 강남권, 서초 강남에만 딱 국한돼 있다. 지도상으로 보고 확연하죠. 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 자료고요.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요.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당시 8대 41이었는데 지금보다도 3년 전보다 못하다는 게 지금 국민의 내부조사 평가고 여론조사도 있어요. 이건 지금 흐름인데 정권 심판, 정부 견제론이 2주 전보다 5%포인트 올랐고 정부 지원론이 5%포인트 떨어져서 딱 10%가 더 벌어졌어요. 정말 이 정도면 국민의힘 빨간불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조사 수치만 보면 현재 상황이 국민의힘에 상당히 엄중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늘 진단을 하고 대책을 세울 때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진단을 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민심이 울리고 있다,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드러난 민심을 여권이 제대로 받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경고음을 주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이 공간위가 남긴 그 50% 미만의 숙제를 정치적 타이밍에 맞게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이 숙제라고 봅니다. 어떤 키워드냐면요. 희생과 혁신, 새 인물,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에 공관위가 제시했던 그 희생하는 모습을 시적절하게 향후에 보여주면서 혁신 공천을 통해 새 인물을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신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더 큰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그 내부에서도 경고음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관리위원회와 향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지켜봐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켜보긴 할 텐데 지금 사실 총선 앞두고 한 석 달, 넉 달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는 정치권에서 많이 하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물론 국민의힘도 그렇겠죠. 자체 조사 결과 이거 갑자기 왜 유출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다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만 가정한 거다. 그래서 소송 나왔다. 근데 이제 3년 전 총선 때는 8석이었을 때 당시에는 용산도 있고 몇 군데 더 있었거든요. 다 민주당 파란색이었지만. 근데 다시 그 자체 조사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가 얘기 나왔던 거. 여기 용산까지 빠질 정도로 그럼 사실 강남 빼고는 수도권 전멸이고 서울 전멸이고 수도권도 그런 비슷한 흐름일 텐데 글쎄요. 아직 충격이 덜한 겁니까? 근데 여당은?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서 얻었던 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엄청났습니다. 사실 거의 전 지역에서 우세한 표를 얻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불과 얼마 만에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제가 옛날에 칼럼을 쓸 때도 이 국민의힘한테 이재명을 생각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다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이미 우리가 주가로 이야기하면 이미 주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주가의 새로운 변수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는
저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전 정부에 대한 잘못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좀 있었다 그러면 예. 지금 이번 총선은요 온전히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로 치러질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뭘 했느냐 잘했느냐 이 대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 시범 단계 그 전초전이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바로 혁신위가 있었습니다. 혁신위 할 때는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혁신위가 이제 거의 뭐 성과 없이 끝나면서 다시 이렇게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죠. 그리고 인사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김건희 여사의 가방 문제 등등이 불거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악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민주당의 내부 문제,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매일 재판 가고 한다는데 왜 국민들은 선택하지 않을까? 그걸 지금 국민의힘은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그건 그거고 당신들이 뭐 했냐? 내 삶이 얼마만큼 나아졌느냐? 그거에 대한 명백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전을 제시하느냐. 자, 조금 있으면 좀 나아질 겁니다. 우리 경제도 좀 나아지고 살림살이 좀 나아질 겁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여주거든요. 혁신하라는데 약 먹으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자리 욕심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내쳐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국민의힘에서 일부 지금 지도부 중에 일부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어려워? 서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자 보십시오. 사진 보십시오. 대부분 다 울산, 경북, 대구 다 거기 계신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앉아서 서울 민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수도권, 이제 하태경 의원은 수도권을 올려오려고 하고 있고 종로가 지역구인 최재형 의원 요즘 수포당에서 수도권 포기한 당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수도권에 있는 인사들 원외에서 이번 총선 출마하는 분들의 상황 현실 인식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겹쳐서 그제 있었던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의 목소리도 떠오르는데요. 잠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거기서 50개만 먹어도 60개만 먹어도 144석 되는 거 아닙니까? 70개를 먹으면 154석 되는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하면은 일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고 단독 과반수를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인데 노력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 물론 맞고 실세긴 하지만은 뭐 이렇게 저렇게 자신감이 보이냐 뭐 내부에서 소가리도 한다고 저 들었습니다만 글쎄 오늘 저 국민의힘 내부 보고서만 보면 이해찬 전 대표도 뭔가 계산을 하고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박성미 비서관님. 이해찬 전 대표 실세 자신감 혹은 오늘 또 비공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좀 알려지긴 했지만 김기현 대표와 인현 위원장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뭐 갈등 봉합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이제 각자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이해찬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 발언이 이제 당원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강연 중에 나오신 발언으로 알고 있는데 앵커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저도 이해찬 전 대표께서 그냥 막연한 낙관론으로 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일종의 전략적인 계산과 판단이 들어간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당의 지도부라던가 이런 익명의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조금 당혹스럽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좀 오만 프레임에 걸려들까 봐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강서구청장의 좀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하고 나서는 더더욱 우리가 좀 자만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령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보니까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 발언의 취지 자체가 우리가 뭐 잘 될 거다, 오만해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는 당원들을 격려하는 취지였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와 비공개로 오찬을 했다.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또 혁신이 조기에선 하루 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오찬으로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초청한 것을 보면서 약간 사실 이 갈등을 봉합하는 주체가 대통령이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애들 싸움에 학부모가 나서서 이제 중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충분히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갈등을 봉합할 만한 시간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 이런 골든타임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거의 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게 됐고 이 국면을 무마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좀 초청을 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달래주는 꼴이라서 이 일을 왜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좀 의문이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뭐 두 사람 대통령과 함께 만났고요.